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그 소식에 들어가기 앞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가격을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0.7%, 네, XRP 같은 경우 0.42%, 이더리움 같은 경우 다른 이제 코인들보다는 소폭 오른 한 2.5%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상승이 이어져서 대상승으로 가는 이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형 소셜 투자 플랫폼인 이토로에서 리플의 엑스래피드에 관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토로의 CEO는 이제 회사가 리플의 XRP 구동 엑스래피드를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니 아시아는 이제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한 국경을 초월한 솔루션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제 리플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토로와 리플의 제휴라는 부제가 나왔습니다. 이 요니 아시아는 이제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만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핀테크 기업으로서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관계 육성이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며, 분명히 우리는 XRP에서 가장 큰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데 리플 연구소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다며, 또 바이낸스의 장펑자오 최고 경영자도 최근 리플과 팀을 이뤄 엑스래피드를 키우고 싶다고 밝혔었죠. 이어 현재 더 많은 기능을 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여러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다며, 엑스래피드와 함께라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파트너로 추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은 엑스래피드의 동력을 공급하고 더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XRP 속도와 효율의 향상이라는 이점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폐 교환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리플은 암호화폐 이제 그 거래소인 비트렉스, 코인스피에이치, 빗소, 비트스탬프와 제휴를 했죠. 그러면서 엑스래피드의 실제 사용이 더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이제 머큐리 FX를 예를 이제 들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데 이렇게 XRP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죠. 굉장히 트위터상에서 머큐리 FX는 이게 리플의 솔루션을 칭찬하는데 정말 가장 앞서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머큐리 FX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엑스래피드를 수십 년 동안 은행에 의해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만 감고 뜨면 나오는 매일매일 이렇게 네, 쏟아지는 리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가장 아쉬운 거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XRP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플 XRP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XRP가 이런 수많은 호재에 정말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가끔씩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정말 이만큼 호재가 쌓이는 만큼 이 호재가 쌓여서 네, 꽃을 피우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이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10 이용자들은 국내 온 오프라인 매장 중 코인덕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체인 파트너스의 자회사인 코인덕의 이더리움 결제 서비스가 갤럭시 S10에 탑재되면서 코인덕 가맹점들에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인덕의 가맹점은 전국 1000여 개로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 1%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코인덕 서비스의 연동으로 암호화폐 결제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사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탑재 소식이 얼마나 네, 영향력이 있는 소식인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갤럭시 S10 그냥 이렇게 소규모 기업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대기업 중에서도 굴지의 대기업인데 여기서 암호화폐 지갑을 이렇게 탑재했다는 것은 이 삼성 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이벌 기업은 어디일까요? 애플이죠. 애플사에서 이 소식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네, 이 이제 라이벌 기업인 삼성 쪽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없지만 애플사에서도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애플과 삼성에서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수많은 스마트폰 중소 기업들을 아니면 또 큰 기업들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이렇게 방치만 해둘까요? 아니죠. 그 기업들도 분명히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겠죠. 내가 가진 핸드폰에 암호화폐 기능이 있는데 암호화폐가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찾아볼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투자로 이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의 볼륨 상승, 접근성 상승으로 네, 볼륨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도 따라오게 되겠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네, 영향력이 있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가 미국 주요 지역이 암호화폐의 우호적 조치는 경제 가치를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가 암호화폐 경제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인터넷 3.0 구축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주요 주를 중심으로 일부 암호화폐 대상 증권법 면제 추가 등 조치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는 특히 콜로라도 주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우호적인 정책을 통해 업계 허브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며 관련 프로젝트 자금 채널 확대 조치, 불필요한 관리 감독 축소 등이 추가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오전 코인리스는 이제 제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일부 암호화폐 대상 증권법 면제 조항이 추가된 신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토큰 규정 부합 의무화, 두 번째 토큰 활용 목적 소비에 국한, 세 번째 발행인 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향서 제출 의무화, 네 번째 마케팅 홍보 금지, 다섯 번째 토큰 최초 판매 혹은 양도 이후 6개월 내 사용 가능, 여섯 번째 초기 매수 180일 이후 양도 가능, 일곱 번째 투기성 매수 목적 없다는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이렇게 네, 많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들이려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암호화폐를 이렇게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절대 좋게 보냐 네, 이렇게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 참 이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지금 막아두는 상태이죠. 참 아쉽습니다. 좀 하루라도 빨리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후에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이런 액션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CTO인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비트코인이 XRP에 비해 보안에 많이 취약하다 이런 내용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의 비탈리 부테링도 두 프로젝트를 비교해 XRP가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죠. 그러면서 리플 CTO도 거기에 더해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XRP보다 공격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해시드 팟캐스트의 공동 호스트인 루버의 트윗에 대한 응답을 발표를 했는데 이 트윗은 검증을 건너뛰기 위해 노드가 필요한 메커니즘 때문에 XRP 레저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슈왈츠는 이 같은 XRP 공격은 소프트웨어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의 결함과 취약성에 비해
작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합의 메커니즘도 죽음의 종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어떤 블록체인도 XRP 레저보다 이렇게 강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은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며 완화될 수 없다며 XRP 레저의 경우 거의 불가능한 공격에 대해 보안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XRP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XRP이죠. 정말 많은 커뮤니티에서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게 얘기하긴 하지만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정말 끝도 없이 안 좋게 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결과는 시간이 알려주게 될 건데 정말 머지않아 꽃을 피는 날이 올 것만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의 12월 이후 130% 상승,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의 전조가 될 수 있나?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지난달 33.2달러에서 55.4달러로 이렇게 상승을 했으며 약세의 시장 상황 속에서 6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며 라이트코인은 12월 말에 비트코인이 대규모 매도로 3,150달러로 급락했을 때 23.5달러로 바닥을 확인한 후에 1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상승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기간 내에 비트코인은 3,150에서 3,900달러로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일부는 이것이 라이트코인이 단지 1년 내에 380달러에서 24달러로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라이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향후 블록 보상 감소와 민불 윈불 기능 또는 개인정보 중심 기술의 잠재적 도입이 이번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펀더멘털에 의해 알트코인은 종종 단기간 비트코인과 별개로 움직이지만 코인데스크의 기술 분석팀이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데스크 팀은 라이트코인이 하락의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상승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상승론자 분이 작년에 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암호화폐가 매우 명확한 순환 상승세로 남아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상한 및 하한 추세선에 의해 유지되는 로그 상승 곡선이 아직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는 2023년 8월까지 비트코인이 약 15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은 기사에서 암호화폐의 상승이 시작이 된 것 같다. 정말 상승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6개월간의 음봉 마감이 끝내고 이번에 3월을 시작하면서 양봉 마감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차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좋은 징조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반감기 1년 전부터 굉장한 가격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반감기가 이제 올해 2020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1년 전인 2019년 5월 6월에 굉장히 강력한 가격 상승의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엄청난 가격 상승이 와서 우리가 한 1년 좀 넘었죠. 한 14, 5개월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이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탈릭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료 인상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릭은 3월 8일 트위터를 통해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갑이 거래 시 가스 요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가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계약의 연상 작업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로서 다른 종류의 거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양의 가스가 필요하다며 가스 가격은 사용자가 GWEI로 측정한 모든 가스 단위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이더리움의 가격이며 가스 한도는 사용자가 거래를 위해 지불하는 최대 가스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테릭은 이렇게
트위터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지갑 개발자들이 그들의 지갑을 통해 전송된 TX에 대해 1가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수수료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러한 수수료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프로토콜 변경을 지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탈리 부테릭은 평균 사용자 가스 비용을 약 7% 인상하면 지갑 개발자들을 위한 자금으로 연간 2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한된 변경안에 대해 이제 보다 광범위한 그림을 이렇게 제시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반응도 엇갈렸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은 이전에 무료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아무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켄 홀더라는 트위터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수수료가 없어졌고 지원비 및 엔지니어링비를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지갑 개발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참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기사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라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이더리움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SV가 런던 소재 제우스 결제 시스템과의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분리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SV가 런던 소재 결제 시스템인 제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런던에 본사를 둔 핀테크사인 제우스는 자사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암호화폐 지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비트코인 SV 보유자가 애플페이나 삼성페이가 받아들여지는 모든 장소에서 거래와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우스는 하나의 앱의 편리함을 넘어 그것의 전용 사용자들을 위한 모든 금융 서비스의 통합을 개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FCA의 허가를 받았으며 유럽에서의 사용자 기반에 대한 다기능 응용 프로그램을 4월에 시작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2020년까지 전 세계에 제품을 출시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SV의 지지자인 이제 켈빈 아이언은 열정적으로 그 설립을 환영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SV가 유일한 확장 가능한 코인이라고 말했던 증거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비트코인 SV의 가시적 효용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다. 제우스에 의해 탑재되어 BSV가 비트코인 SV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며, 암호화폐 대량 채택의 중추적인 순간이며 아주 신나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비트코인 SV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N 안보리 보고서에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을 일삼고 있다고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전문가단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8일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를 하면서, 이 보고서는 안보리 전문가들이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최초의 문건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최근 핵무기와 이제 미사일 개발에 따른 심각한 경제 제재로 석탄 수출이 어려워지자 외화벌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 세탁도 수차례 가능하며 각국 정부의 감시망도 느슨하므로 경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의 좋은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북한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최소 5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해서 총 5억 7,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0억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훔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그룹 IB도 지난해 10월 안보리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해당 공격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그룹 IB는 라자루스가 모두 14차례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2017년 발생한 수천만 달러 어치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UN 회원국들에게 국내 금융기관 및 주변국들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해 공격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온 힘을 쏟으라고 이렇게 당부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북한과 미국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서 북한이 많이 지금 외화벌이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적으로 제도가 좀 느슨하고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해킹을 한다는 이런 소식인데, 여러분들도 이걸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항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택을 하실 때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지, 얼마나 됐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하기 위해 규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윙클보스 쌍둥이는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엄격한 규제에 대해 이런 쌍둥이들은 이제 쿼드리가 CX가 1억 9,400만 달러를 잃어버렸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MT GOX 폭발로 쌍둥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아왔고 배운 암호화폐 길에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뢰가 문제라며, 캐머런은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해석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점 이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규제가 각국에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규제가 있어야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들여오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 및 이렇게 법을 제도화하는 모습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건강해지고 있다는 이런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규제나 제도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 조달 사업 공지 웹사이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법 집행 기관이 이제 미 연방 보안관실이 일부 디지털 자산 기업에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 연방 보안관실은 이를 통해 향후 압류된 암호화폐를 처리할 파트너를 선정하고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제 SEC 위원이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정책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설립자인 페리안 보링이 이번 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지금이 바로 미국이 블록체인을 위한 국가 전략을 도입할 시기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관련 업무를 촉진하는 것보다 민간 영역에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대한 민간 부문이 정부와 제휴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정부는 혁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멋있네요. 정부는 혁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 가이드라인만 제안을 하고 이렇게 봐라,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멋진 미국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M의 블록체인 총괄이 올해 블록체인이 기업 차원에서 응용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IBM 블록체인 사업 총괄 제이슨 켈리가 인터뷰 중에 우리가 올해 주목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의 트렌드는 단순한 크립토 붐을 넘어 실제 블록체인 기술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기업 차원에서 응용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블록체인 많은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삼성 기업도 그렇고 블록체인 부서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증명서, 뭐 대학 증명서, 네, 뭐 과수원 관리 이렇게 선박을 운송하는 데에서도 블록체인이 이렇게 응용이 될 만큼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019년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에도 거래 여전하다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7월 인도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유통과 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암호화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 주지사가 암호화폐 증권법 면제 조항 추가 법안에 서명을 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옹호론자이자 콜로라도 주지사인 제리드 폴리스가 암호화폐 관련 신규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등에 있어 증권법 적용 면제 조항을 추가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콜로라도주 기술 전문가들이 증권법에 따른 제약 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카르다노의 창시자도 JPM 코인이 사회적 효용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이제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킨스는 이제 미국 주요 은행이 JP 모건이 발행한 JPM 코인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JPM 코인은 전형적인 중앙 집권화된 대형 금융기관이 만든 혐오스러운 작품이라며 미 연준 FRB 혹은 대형 은행기관이 개발한 금융수단 대부분은 사회적 효용이나 실질적 사용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상이 결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학 연구 보고서가 도박 중독자가 암호화폐 거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가 미국 뉴저지의 러트커스 대학 도박 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하여 도박 중독자일수록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876명의 연구 대상자 대부분이 매달 최소 한 차례 이상 도박을 했다고 응답을 했으며 이 중 50% 이상이 과거 1년 내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연구를 대충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노드 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재단 자금 부족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노드 수가 지난 2017년 2.5만 개에서 최근 8,585개까지 줄었다며 하루 평균 20개씩 감소한 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과거 이더리움 네트워크 노드 대다수가 재단 소속으로 일반인들의 노드가 아니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사실상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는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재단도 더 이상 돈을 태울 수 없게 되며 노드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네로를 가진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하드포크 재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새벽 3시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모네로 측이 채굴자들을 대상으로 하드포크 전 채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다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네로가 블록 높이 17만이 아니네요. 178만 8천에서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블록 높이는 178만 7,775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하드포크 시점이 오는 새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골드 링크스의 CEO가 블록체인이 금 자산 실제 유통에 활용이 된다라는 이런 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골드 산업용 블록체인 골드 링크
링크스 CEO인 오우양 윈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타이거의 생태계 포럼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관해 중앙 집중화된 복식 원장 기술은 조직 시스템상에서 혁명이었다며, 한편 자산의 온체인화는 고정 자산의 잠재적 가치를 깨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골드링크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 자산을 세분화, 저장 및 이제 글로벌 무역 및 해외 결제 등 비즈니스에 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실제 유통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괜찮아졌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그렇다고 안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항상 기관지 보호에 유념하시길 바라고, 외출이나 출퇴근할 시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외출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